오늘 언택트 시대 생존 독서 30권 읽기 6회차입니다. 6회차.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책값보다 비싼 게 뭐다? 책 읽는 시간값이다. 다들 독서 프로그램을 해보면 아유 이번에 뭐 내가 좀 읽어보지 이런 결심들은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여의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에 시간값이 책값보다 10배도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뭐 좋든 싫든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책 5권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소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리고 또 뭐 읽었어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그리고 이어령 80년생각, 그리고 2030 축의 변화, 그리고 총균세까지를 읽었어요. 실상 어느 한 권 할 것 없이 다들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책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마 느끼실 텐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호모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 정도를 접하시고 나면 시중에 나오는 어지간한 자기계발 서적 이런 책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그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대충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렇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실력을 단순간에 끌어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극점,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지점을 빨리 경험해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을 한번 접해서 큰 흐름, 큰 어떤 이 흐름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면 아주 잔잔한 이 미세한 어떤 그 유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조금 이렇게 쉬워진다라고 하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지만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보면 좋겠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2권의 책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책을 뭐 소개를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일명 벽돌책이라고 불러요. 벽돌책.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는 소장도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집에 한 권 정도 소장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책. 그런데 읽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읽으려고 시도했다가 베개로 베고 잠이 들어요. 그래서 목침으로 이용하기에 적당한 수준의 두께, 이런 책들을 우리가 흔히 집에 왔어. 소장용 도서 이렇게 부릅니다. 소장용 도서. 그래서 제가 음소거를 좀 할게요. 자, 네, 잡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소장용 도서라고 하고, 그래서 읽다가 이제 한 2페이지쯤 읽다가 잠이 들어서 침을 좀 흘려놓죠, 책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깨고 나면 거기에 이제 우리 아밀라제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무게 잡기에는 적당한 책, 뭐 이런 책들을 우리가 흔히 벽돌책 아니면 소장용 도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접할 책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권의 책입니다. 누가 썼느냐?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교수가 썼는데요. 어느 학교 교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사이즈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작은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하신 분이시고요. 흔히 중세 전쟁사의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특성이 역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스토리텔링으로 맛깔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교수는 강의 전담 교수가 있고요. 연구 전문 교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우리나라는 그걸 구분하지는 않지만 교수가 올곧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는 명문학교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연구비 걱정 안 하고요.
학생 모집 걱정 안 하고 오로지 연구만 할 수 있는 학교다. 그 학교는 명문학교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히브리대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1년에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만 자그마치 1조 2천억 정도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건 안 내건 그런 걸로 연연해 하지 않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개 대학을 빼고는 다들 뭐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등록금이 지금 거치질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유가 뭐죠? 애들이 휴학을 하고 나면 복학을 안 해요. 심각합니다, 지금. 휴학을 해가지고 한 1, 2년 놀아보니까 이게 학교 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애들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방대는 지금 학생들이 다시 재등록을 안 해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채팅창이 계속 깜빡이는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지금 화면, 원장님 강의하시는 화면이 공유 안 되고, 그냥 빈 PPT 화면만 공유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새로 해볼게요. 발표자 보기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이죠? 이제 아니요. 뭐예요? 공유 일단 해제를 해보시겠어요? 해제하고 그냥 발표자 보기로 설정을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저는 잘 보이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발표자 보기로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되세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그 PPT 공유가 이제 됐습니다. 됐죠? 이제 보입니다. 네네.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갑자기 땀나네. 그런데 아무튼 학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우리가 그냥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북 남북도만한 나라이고요. 인구가 710만 정도 되니까 좀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가진 저력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는 외국계 기업의 50%가 다 이스라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다가 매달 갖다 바치는 돈이 어느 정도이냐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ATM기 쓰시죠? 현금 인출기.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몇 원이 이스라엘로 넘어간다. 알고 계세요? 보안 기술이 이스라엘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봉 기술이 이스라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저들끼리 싸우거나 다투거나 간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 앉아서 돈이 계속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냐? 핵폭탄이 한꺼번에 빵 터지면 원자폭탄이에요. 그런데 이게 터졌다 안 터졌다 하면 뭐예요? 그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그게 터졌다 안 터졌다 제어하는 기술이 이스라엘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걸로 로얄티를 받아가는 것이죠. 뭐 영종대교 이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시공은 우리가 하죠. 하지만 그 엔지니어링 기술은 걔들 거예요.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가 잘 나가죠. 뭘로 잘 나가죠? 원자력으로도 잘 나갔지만 뭘로 잘 나갔느냐면요. 담수화 설비로 잘 나갑니다. 바닷물 민물 만드는 기술로 아주 탁월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하고 술 한잔 먹고 1조짜리 발전소 하나를 짓잖아요. 그거 하나를 짓고 나면 수주를 하고 나면 전화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줄 거 주고 하시죠. 이렇게 그 원자력 발전소 담수화 설비에 들어가는 그 핵심 기술 그게 이스라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 하드웨어에 굉장히 강한 나라고요. 그 나라는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강한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인재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학교가 히브리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교수라면 최소한 이렇게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의 위치에 계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5년 후, 10년 후를 걱정해야 되는 교수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요. 교수님들을 왜 우리가 신분적으로 안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는 이 관점이 먹고 사는 것에 쏠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독립시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분이다, 이렇게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호모 데우스, 호모 사피엔스 이 두 권을 지금부터 요약을 좀 해봐 드릴 텐데, 최근에는 이 사람의 책 3권을 요약해서 아이 패키지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읽으려면 최소한 이 3권을 읽으셔야 돼요. 어떤 책이냐 하면, 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두 번째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이 세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피엔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호모 데우스는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신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은 실상은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내용을 써놓은 책이에요.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바라볼 거냐, 목에 대한 눈목자를 써서 이렇게 3권을 하나의 것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은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될 때 한번 우리가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호모 사피엔스를 먼저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책을 제가 정리를 좀 어때요? 제가 이렇게 먼저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책 내용을 좀 접하시는 게 전체 구도를 잡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 이 책은 무슨 내용이 써져 있느냐면요, 어떻게 했길래 이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를 점령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미래 100년 후를 예측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예측하려고 하느냐 하면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이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했길래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책이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해요.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었느냐? 협력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협력. 그러니까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협력을 할 줄 아는 종이다, 이 이야기죠. 그럼 이 협력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얘네들은 언어를 쓸 줄 알더라, 이렇게 된 거죠. 언어를 쓸 줄 알더라. 우리 지난번에 총균세에서 나온 이야기가 언어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죠? 농사를 지게 되면서 그 잉여된 농산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관계되어진 데서 언어가 탄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했는 이야기라고 치면, 어쨌든 이 언어라는 것을 가지고 인지혁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얘네들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 같은 훨씬 더 뇌 용량도 크고 덩치도 컸던 그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종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인지혁명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지금 재미없나요? 자, 재미있습니다.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반응을.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재밌어요. 자, 볼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했고, 소통을 할 줄 아니까 협력할 수 있게 되었고, 협력을 하게 되니까 협력을 할 줄 모르던 네안데르탈인을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다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조상 호모 사피엔스를 조상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는 한 종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린 살인 집단이죠. 우리 조상은 사실은 살인자들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을 자기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이유 여하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린 그런 무지막지한 살인자들이 우리 조상님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언어를 통한 소통, 그것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얘네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죠. 어느 마을에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산에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호랑이보다 훨씬 나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러함에도 이 나약한 이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한 사람 잡혀먹게 되면 동네 사람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저거 한 마리 잡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다가 멧돼지 한 마리를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면 호랑이가 그 냄새를 맡고 오죠. 그래서 그 밑에 빠지죠. 빠지는 순간 숨어있던 이 호모사피엔스족들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협력하는 힘, 이걸 가지고 호모사피엔스는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요 이야기가 호모사피엔스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얼마를 했는 거냐면 200페이지를 다 한 거예요. 박수 치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끝나니까 좋으시죠. 그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것이죠. 우리 가만 들여다보면요.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들은 아주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이 협력을 잘해요. 우리 2002년이었습니까? 월드컵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그들끼리 알아서 태극기 그려가지고 나오든지 막 소리를 지르고 같이 협력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 두 번째는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농업혁명.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상상력이 발달합니다. 상상력.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니까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잉여물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사람은 여유가 생기면 무슨 일을 하죠? 모여 앉아서 남을 험담하기 시작하죠. 이걸 뒷담화라고 그래, 뒷담화. 시간이 남으면 모여 앉아서 남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뒷담화라는 거예요, 뒷담화. 근데 뒷담화를 하다 소재가 딸리면 무슨 짓을 해요? 소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구라라 그래, 구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허구라 그러고 상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다 할 이야기가 없으면 없는 말을 지어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우리 일상에서 지어내는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없는 것까지 구라를 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상상력, 즉 구라력이라고 합니다. 구라력. 김구라 말고. 이 구라력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돈, 국가, 제국이라고 하죠. 국가.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이때가 언제적 이야기냐면 거의 12,000년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지혁명은 70,00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데 농업혁명은 12,000년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렵채집업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수렵채집하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A라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사냥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노루를 잡은 거예요. 저는 토끼를 잡고. 그럼 토끼 잡은 사람하고 노루 잡은 사람이 마을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마을로 내려오면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열렬히. 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식량을 구해 갖고 왔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박수가 사실은 누구를 보고 치는 박수예요? 사실은 노루 잡은 사람 보고 치는 박수예요. 그러니까 노루 잡은 사람이 등시가 아닌 바에야 이게 나를 보고 치는 박수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묘한 쾌감을 느끼죠. 여러분들도 박수 받으면 쾌감이 생기잖아요. 똑같아요. 야, 이거 뭐지? 기분 좋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말이야, 지금 마을 사람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게 질서정연하지가 않아. 뭔가 막 뭐 말만 하면 시끄럽고 그래. 그래서 이 질서가 필요하겠는데 말이야. 이참에 내가 이 대장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를 불러요, 그 사람이. 불러서 뭐라고 해요? 야, 너 오늘 사람들 나한테 박수 치는 거 봤지? 오늘부터 내가 왕 할게, 왕. 니는 내 밑에 우리 경상도 말로 시다발이 해라. 내 밑에 쫄다구 해라 이래 된 거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 친구 보고. 이 자식이 돌았나? 니나 내나 임마 불알 친구인데 무슨 니가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일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왠지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죠. 투표 하나 마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럼 네가 왕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래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요. 지배체제라는 게 생겨납니다. 지배체제라는 것이. 이것이 조직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데요. 이것이 결국 국가 형태로 가게 되고 그것이 제국으로까지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하고 똑같이 또 사냥을 갔는데 그날은 제가 호랑이를 잡고 그놈은 노루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쳐요, 못 쳐요? 못 치죠. 왜 못 쳐요? 현직 왕은 이놈인데 이놈은 노루를 잡았고 저는 그 쫄따군데 호랑이를 잡았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순간 갈등을 합니다. 그때 제가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계속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전마도 박수 많이 받았다고 지가 왕 했는데 이참에 내가 왕 한번 하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땐 전화가 없었어요. 근데 전화를 합니다. 야야, 네 논리대로라면 이제부터 내가 왕 할게. 니는 내 밑에 시다발이 해라. 그럼 그 왕이 그래라 했겠습니까? 그놈이 뭔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상상력을 발동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 자리를 안 뺏길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밤새도록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 저한테. 야야, 안 되겠다. 왜 안 되는데? 네 논리대로 하면 내가 왕 돼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구라를 치기 시작해. 이 구라를. 무슨 구라를 쳐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 언놈 카드나 이 자식아. 너가 아버지 너금마 우리 엄마 임신 동기인데 언놈이 카드나 가있겠네.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마실에 일하러 잠시 갔다가 오시는데 다리 밑에 뭐가 번쩍번쩍 되더란다. 그래 저기 멍공 싶어가 가봤더니 그게 알이 그단한 게 하나 있더란다. 알. 그러니까 그 알을 주워다가 안방에 갖다 넣어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더니 거기서 톡 깨지면서 내가 나왔다 하더라. 라고 구라를 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 이 자식이 미쳤나? 그럼 그 알은 어디서 왔는데? 라고 제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려왔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뭐라고 했겠어요? 하늘에 언놈 사나? 하늘에 언놈 사나?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고 해요? 나도 모르긴 모르겠는데 하늘에 언놈 산다 하더라. 그 누군데? 뭐 하나님이라고 있단다. 니 봤나? 못 봤지. 근데 어떻게 아노? 분명히 있는 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이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려가서 왕하라고 했으니 나는 왕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 니는 이제 호랑이 하라 사자를 잡아도 왕 될 자격은 없다. 이래 된 거죠, 이렇게. 그게 신화라는 겁니다, 신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했더니 그놈이 뭐라고 해 저보고. 혹시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했더니 그놈이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새끼 하늘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에 사는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 새끼라도 잘되게 해줄지 어떻게 아노? 매일 기도해라 이 자식아. 그래서 뭐가 생겨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으로 국가를 만들어내고요. 상상력으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 또 뭘 만들어요? 화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화폐. 그래서 이 국가 체제를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요.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질서를 유지시켜 버립니다.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떤 규범 속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화폐라고 하는 것도 상상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예요? 소농사 짓는 사람하고 쌀농사 짓는 사람이 서로 맞바꿔 먹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다니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 하나, 돌덩어리,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걸로 서로 맞바꿔 먹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의미부여가 되면서 화폐는 탄생을 하죠. 그랬는데 그 짓을 지금 2021년도에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니, 종이에다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림 그려놓고 그걸 10,000원이래. 그거나 저 해변가에 있는 조개 껍데기를 쌀 한 가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 짓을 지금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상상해서 화폐를 만들어내고 그 화폐를 가지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죠.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뭐다?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200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그럼 호모사피엔스 400페이지 끝났어요. 박수 치세요. 기분 좋으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세 번째,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과학혁명을 이야기합니다. 과학혁명.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500년 정도 됐어요. 500년. 예. 인간들은 어떤 사고를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합리적으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라인강이 범람을 하면 농사 짓고 살다 네 땅 내 땅이 구분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그 땅이고 이게 내 땅이야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합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독특한 우수성이에요. 우수성. 이걸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과학과 물질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지구에서 아주 열등한 존재로 있던 인간이 지구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이 지구를 우리가 언제 점령한 적이 있노? 이런 눈빛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구를 점령하고 사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저 세렝게티 초원 같은 밀림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잡아다가 저울에다가 달면 그 무게가 약 1억 톤 정도 된답니다. 1억 톤. 그런데 지구에 살고 있는 이 70억 인구를 저울에다가 달면 대략 얼마 정도 3억 톤 조금 더 된대요. 근데 안 놀라시네. 이게 놀랄 일인데. 옛날에는 근본 인간의 수가 적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코끼리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차지하고 살던 땅이 지구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걔들은 1억 톤밖에 안 되고요. 인간들이 3억 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를 차지하고 사는 거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이야기 공감을 못하느냐. 내 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저 넓은 땅덩어리에 내 땅이 없는 사람은 뭐 내가 언제 땅을 점령했노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아무 느낌이 없으실 수 있는데 맞잖아요. 지금 3억이라고 우리는 톤수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배고프면 잡아먹으려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소, 닭 이것들을 저울에 달면 그게 7억 톤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인간이 동물들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잡아 가두어서 키우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구를 점령하고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는 이야기에서 인지혁명을 통해서 협력하더라. 농업혁명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동시키더라.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총, 활,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구를 점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호모사피엔스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호모사피엔스 전체 줄기는 끝이 났습니다. 630페이지 끝. 자, 그러면 박수 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줄기를 잡아놓고 여기다 살을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책이 정리가 돼요. 그런데 책 600페이지 제가 다 썸머리 해놨어요. 이걸 제가 쭉 나열시켜버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일단 가장 큰 흐름만 잡아놓고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호모사피엔스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나오는 책이 호모데우스죠. 그러니까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상편, 하편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호모데우스 전반부에는 이 호모데우스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지구촌의 과제, 지구촌 과제라 그래요. 지구촌 과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해결되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서형석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그 미래 예측학 1호 박사님이 계세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저 계시네. 근데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UN 미래 포럼에서 지구촌의 과제를 선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15가지인가 그렇죠? 그 15개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요. 크게 보면 지구촌의 과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문제가 뭐냐면 식량 문제의 식량, 가난의 문제죠. 가난. 이 문제가 지구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1600년 후반, 우리나라도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시작되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 전 인구의 15%가 굶어 죽습니다. 뭐 영국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힘들었느냐 하면 부모가 자식 잡아먹고요. 자식이 부모 잡아먹고 그래 살았던 민족들이죠, 다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지구촌의 이 호모사피엔스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됐다?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식량 문제가 해결됐냐?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지금. 맞나요? 실제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것을 단박에 한 방에 논란을 종식시켜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대략인데 이게 지금 이 호모 데우스 같은 책도 그렇고 연도 통계값들이 거의 2014년도 10년도에서 14년도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하고 갖다 맞출 수는 현실적으로 없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보셔도 됩니다. 2014년도 그 당시에 아침에 눈을 뜨면 와, 오늘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침을 먹으면 살찔 텐데 오늘 아침에 그냥 적당히 과일이나 먹고 치울까?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촌에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23억 정도 돼요. 23억.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지 말아야지, 그냥 뭐 요구르트나 하나 먹고 사과나 하나 먹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한 23억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차라리 아침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를 무엇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버텨볼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략 8억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8억 명이 실제로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에요. 연간.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살이 쪄서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300만 명이에요. 안 놀라시네. 이거 가지고 안 놀라면 뭘 가지고 놀랍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 많다고 생각하지만 캐봐야 살이 쪄서 뚱뚱해가지고 고혈압 걸리고 뭐 당뇨병 오고 이래가 죽는 사람들 숫자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식량 문제는 해결이 된 지 오래됐어요, 벌써.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특정적으로 더 처먹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맞습니까? 분배의 문제. 그렇죠. 분배의 문제인 거죠. 누군가는 특별히 더 먹어서 살이 쪄서 죽고 누구는 지금 그것을 못 먹어서 죽고 있는 일은 식량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뭐의 문제예요? 정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서 야야 우리 먹다 보니 남았다 너 그거 먹어라 하면 게임 끝날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 짓을 안 해요. 안 하고 저거는 더 먹어서 살이 쪄가 죽고 어떤 놈은 없어서 죽는 거는 식량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책에다가. 두 번째, 100페이지 끝났습니다. 100페이지. 호모데우스의 100페이지. 박수 좀 치세요. 자,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박수 안 치면 강의 안 하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 우리 지구촌의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죠? 뭐, 전쟁 이야기 굳이 안 해도 되죠. 1차 세계대전 3천만. 2차 세계대전 뭐 똑같이 한 3, 4천만, 그죠? 거기에 우리나라 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우와 해보세요. 우와. 와. 아니,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 때 죽었다고 해도 안 놀라시는 사람들이 마스크는 왜 쓰고 돌아다니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잘못될까봐 마스크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 캐봐야 1년에 1000명이 죽었어요. 1년에 우리나라가. 그럼 지금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죽은 적이 몇 명이 안 돼요. 그럼 코로나 이건 그냥 돌아다녀도 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겁이 나서 다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데요. 그건 그렇게 겁을 내는데 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해도 안 놀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놀래야지. 자, 그래서, 자, 어찌됐건 그 이야기인데, 자, 볼게요. 우리나라 병자호란 이야기만 좀 해봅시다. 병자호란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뭐 도망 다닌다고 셀 시간도 없었어요. 언제 셉니까? 그거 도망가기 바쁜데. 그러니까 시체 센 적도 없고요. 거기에 제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분들 입이 10개라 하더라도 집에 가서 입 다물고 좀 있어라. 가급적 입 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왜 그래요?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최소한 지 처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들이에요. 맞잖아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예? 그 삼고배 구두래입니까? 예. 머리에 이마를 땅바닥에 9번 쳐박으면서 항복문서를 썼잖아요. 그 항복문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가간치도 않습니다. 조선왕은 매년 처녀 3,000명을 조공으로 갖다 바친다. 근데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3,000명을 처녀로 보내니까 나라에 어떤 일이 좋은 제도가 생겨버렸죠. 8살, 7살만 되면 시집 보내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처녀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성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갖다 바칠 처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라면. 청나라 가가지고 대들어야죠, 임금한테. 내 목을 따라, 없다. 내일 죽이라. 이래야 남자지.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우리 처녀가 씨가 말라가지고 없다. 근데 과부가 많으니까 과부 둘 줄 테니까 처녀 하나로 쳐주면 안 되나? 이따위 짓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짓도 모자라서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했어요? 그래도 또 갖다 바칠 조공이 없으면 또 모가지 따락하고 대들어야죠. 근데 우리 못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양반들에게 첩을 둘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줍니다.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야 애가 태어나서 갖다 바칠 거 아니냐. 이따위 짓을 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전쟁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전쟁하는 것 같은데 뭐가 해결됐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로 그걸 반박하는 게 하랄이에요. 데이터 몇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해봐 드릴게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면, 지금 전 세계에 1년에 총 맞아 죽고 폭탄 터져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한 7,800명 정도 돼요. 1년에. 그런데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20만 정도 돼요.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돼요. 안 놀라시네. 아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20만인데 7,800명 죽는 걸 전쟁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우리나라만 교통사고로 1년에 3,000명 죽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럼 전 세계에 7,800명 정도 총 맞아 죽는 것을 무슨 전쟁 때문에 죽는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전쟁은 끝난 지가 오랜지입니다. 벌써.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전쟁을 우리가 했었나요? 남의 나라 땅을 뺏어야 잘 살아요. 그러니까 땅 뺏어야 잘 사니까 전쟁을 했던 거죠. 맞나요? 근데 지금 땅 넓으면 잘 삽니까? 아니, 땅이 넓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호남 평야에 10만 평 농사 짓는 영감님이 잘 삽니까? 실리콘밸리에 100평 사무실 가진 새끼가 잘 삽니까? 갖다 댈 걸 대야죠. 그죠? 갖다 댈 걸 대야죠. 아니, 여기 경상도 선산에 가면 그 평야 있잖아요. 그 평야에 10만 평 농사 짓는 영감님이 잘 살아요. 구미 전자공단에 500평 공장 가진 사람이 잘 살아요. 지금 땅덩어리 넓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남의 땅을 뺏어야 속 시끄럽도록. 그러니까 땅 뺏으러 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왜 전쟁을 했었느냐? 내 물건 팔아먹어야 되니까 전쟁을 했죠. 식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쵸? 자원도 뺏어오고 내 물건도 팔아먹고 그러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남의 나라 식민지 만들어야 우리가 내 물건 팔아먹을 수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 있잖아요. 알리바바 있잖아요. 우리나라 쿠팡 있잖아요. 뭐 한다고 남의 나라 뺐습니까? 가가지고 그냥 팔면 되는데. 괜히 남의 나라 뺏는다고 쳐들어갔다 우리나라 같은 데 쳐들어오면 일본 놈들처럼 유한수 누나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지. 안 준 건 툭 하면 막 총 쏴 뿌지고 뭐하러 속 시끄럽게 그 짓을 하냐고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도 없어졌다. 맞나요? 맞잖아요. 뭐하러 속 시끄럽게 전쟁을 합니까? 이 책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구글이라는 회사가 마음에 들죠. 괜찮잖아요, 구글. 야, 저거 뺐자. 총 들고 가서 뺐으면 지꺼 됩니까? 지꺼 되냐고요, 구글이. 구글은 전부 다 그 구글 애들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걸 어떻게 뺏어오냐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 다만 국가의 내전은 있을 수 있다.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국가 간의 전쟁은 사라진 지 오랜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양반이 여기다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배우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호모사피엔스에서도
아직도 인지혁명에 의한 협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이건 호모사피엔스 우리 조상들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력을 갖고 우리가 지구를 점령했는데 상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호모사피엔스 초기 멤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이 책을 읽는 것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과학혁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똑같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결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늘 책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 저자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다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보는데 아직도 전쟁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엄연히 우리나라에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우리는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해결되었다라고 써놓은 내용이 이 책이다. 세 번째, 질병.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재 의료 수준으로 지구촌에 존재하는 어지간한 질병은 다 해결했다. 할 수 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질병 이야기는 안 해도 되죠. 자, 흑사병으로 유럽 전체 인구의 거의 1억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 이 이야기도 제가 수없이 했죠.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30-40만 명이 죽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7천만 명 이렇게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질병도 해결되었다라고 이분은 써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지금 코로나19 이거 해결됐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책에서 언급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사스, 그죠? 사스 문제가 있었죠. 사스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 매일 몇 명 죽었다고 누적 카운트를 했어요. 그러면 극도로 공포감이 확산되죠. 막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막 손 씻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코로나가 딱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돌아가신 분들을 분석해 봤더니 딱히 사스 때문에 죽었다고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거지. 어차피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 1년에 17,000명이에요. 작년 우리나라 19년도 데이터가. 그럼 어차피 죽어가던 사람들을 사스 때문에 죽었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른다라는 논리도 가능해지고요. 에이즈, 과연 에이즈가 해결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에이즈가 불치병에서 지금은 만성질환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질병들이라는 게 거의 다 해결되었다라는 게 이분의 논리예요. 기존에 우리 인류를 그만큼 죽였지만 그게 그래서 질병은 해결되었다라는 논리인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논거가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암 있잖아요. 암 못 고쳐요, 안 고쳐요? 지금 이렇게 얼굴로 나는 암을 못 고친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암을 안 고친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답을 안 하시는데. 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이거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옮기지는 마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때문에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렇죠?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요.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의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매년 한 10조씩 느니까 지금은 아마 한 130조에서 150조 사이가 될 거예요. 연간. 우리나라 마켓 사이즈가.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의 마켓 사이즈의 대략 70%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세요. 자랑스럽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2019년, 20년 정도 데이터니까 그때가 350조였어요. 지금은 아마 파운드리 메모리 이런 거 포함해서 대략 400조 사이즈는 될 거예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마켓에 우리나라는 참여를 거의 1% 정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0% 지금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의 마켓 사이즈가 약 400조.
메모리가 약 150조 이렇게 보시면 대충 어바웃일 거예요. 근데요, 요거 우리가 차지하겠다고 세계 뭐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세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메모리, 비메모리 쪽은 걔네들도 못 들어가니까, 이거 만만한 메모리라도 해볼까 싶어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같이 경쟁했죠. 이 치열한 경쟁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뉴스 들으셔서. 다행히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하던 트럼프가, 그죠? 화웨이 귀퉁배기 몇 대 때리는 바람에 우리가 덕을 좀 봤죠, 사실은. 예. 비메모리 반도체요. 저기 지금 우리 삼성도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이거 얼마 전에 정전 사태 생기는 바람에 현대차에 지금 아이오니 차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죠. 다음 주부터 지금 휴무 들어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마켓 사이즈가 연간 얼마냐? 연간 대략 500조에서 600조예요. 이거 서로 먹겠다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친구들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애들 뽑아가지고 저기다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집단에 여기에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여기 소비자들의 특성이 어때요? 물건에 만약에 하자가 생겼다. 난리 납니다. 돈을 주니 못 주니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경기 고압적이다 이 말입니다. 소비자들이. 자, 근데 암 있잖아. 암. 이 암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400조 정도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400조예요. 그런데 저기에 소비자들의 특성이 뭐죠? 저기 소비자들의 특성은요, 반도체 사러 오는 소비자들하고 달라요. 저기 소비자들은요, 암에 걸리면 사람이 착해져요. 갑자기 온순해집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는 공손하게 인사까지 합니다. 소비자인데, 아이고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현금을 딱 꺼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지금 평균 암 치료비가 우리나라는 1,300만원, 세계 평균 1,800만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은 10원도 떼일 염려가 없는 시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반도체는 물건 하자나면 바로 돈 떼인다니까요. 안 준다니까 돈을. 근데 여기 소비자는 떼일 염려가 없다고요.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가 쓰러졌어요. 그 사람 응급실로 옮겨봤더니 암이야. 그냥 배 열고 암 떼내면 돈을 국가가 줍니다. 10원도 떼일 염려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의사 선생님 그 돈 못 갖다 드릴까봐 보험도 다 들어놨죠? 아니 보험 안 드셨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혹시 내가 돈도 못 갖다 드려가지고 의사 선생님 고생시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매달 돈을 따박따박 갖다 바치면서 보험 다 들어놨죠? 그러니까 10원도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장이 2,400조야. 이거 포기해? 이거 포기해? 내가 이거 가운 입으려고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거 흰색 가운 하나 입으려고 너희 새끼들 놀고 맨날 놀 때 나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내가 이 옷을 포기해?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 논리는 이런 거예요. 뭐가 뭐를 만났다? 의료가 산업을 만났다. 의료가 뭐를 만났다? 산업을 만났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 논점으로 현재 코로나를 보시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 이 관점으로 지금 코로나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야기가 완전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질병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만 의료가 산업을 만나서 돈 맛을 봤다. 그러니까 옛날 사스 같은 경우 예가 돼요. 사스가 막 시끄럽다고 막 언론에서 매일 카운트를 합니다.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이렇게. 그러면 며칠 있다가 무슨 약 발표, 무슨 약이 성능이 있는 듯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싹 나와요. 그러면 그 약이 불티나게 다 팔려나가죠. 그래서 창고에 재고가 없어지고 나면 야 그냥 해결 다 됐다 해라. 이러면 그냥 적당히 해결됐다고 하면서 끝이 나요. 어떤 자본가의 창고에 의약품이 쌓여 있었을 확률이 높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써놓은 것이 호모데우스예요. 자, 그러면 호모데우스의 반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딱 1시간 됐거든요. 한 10분이나 20분만 더 하면 호모데우스까지 끝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았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요약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호모데우스의 후반부에는 과연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고통스러울 게 없잖아요.
전쟁 끝났죠. 가난 끝났죠. 질병도 끝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매일같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이냐? 아마도 안 그럴 것이다. 무엇을? 또 다른 욕망, 또 다른 욕망을 꿈꿀 것이다. 또 다른 욕망을 꿈꿀 것이다. 라고 써놓은 책이 이 책의 후반부입니다. 이 또 다른 욕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불멸입니다. 불멸. 죽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죽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지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신성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이 새로운 욕망을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왜?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욕망을 꿈꿀 것이다. 그 첫째가 불멸이고 두 번째가 행복, 신성. 제가 이 책을 높이 치는 이유가요.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은 어지간하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누구의 4차 산업혁명에 관계된 책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프레임 속에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사고를 탁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책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서 접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책도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멸과 행복, 신성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되는 기술, 그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핵심 기술들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전체 그림이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기술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게 자칫 혹세무민하는 일이 벌어져요. 혹세무민하는. 그래서 이 불멸을 꿈꿀 것이다. 죽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죽지 않게 하는 기술들이 뭐죠?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뭐예요?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나노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들죠. 예를 들어 오늘 뭐 이 책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났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드시려고 하면 뭐가 걱정돼요? 또 뭐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질까봐 걱정이고 비만해질까봐 걱정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나노 로봇 5억 주고 한 마리 사서 뱃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이 새끼가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콜레스테롤을 다 먹어치웁니다. 이놈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체지방을 다 분해시켜 줘 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한 마리 5억이야. 5억이면 이정숙 사장님처럼 돈 많은 사람은 사겠지. 나 같은 사람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술 먹을 때만 스트레스인데 저분들은 뭐예요? 매일같이 술 먹고 놀아도 걱정할 게 없다니까?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안 죽어요. 불멸을 꿈꿀 것이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글에 관계된 책을 접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지금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구글의 생명 연장 프로젝트 팀의 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멸을 꿈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보는가 하면 2100년도 시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좌우당간 냉동 좀 시켜놨다가 2100년까지 버티시면 여러분들 적당히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요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이거 꿈꿀 것이다. 두 번째,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은 생리적인 문제입니까? 멘탈적인 문제입니까? 한번 누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멘탈입니다. 멘탈. 두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다. 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인류들은 행복을 멘탈적 요소로 봤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교회 가보세요. 스님한테 가보세요. 저 너무 힘듭니다. 인생 살기가. 이러면 그 스님이 뭐라 합니까? 인생 공술의 공수겁니다. 지금 만족하고 사세요 가지. 궁디 까세요. 주사 한 방 맞읍시다 갑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떤 스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보세요 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러면 목사님이 뭐라 합니까? 자, 눈 감으세요.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지. 거기다 자 이 사람아 약 먹어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행복을 멘탈적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게 있죠. 고진감래.
그죠? 아시잖아요. 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맞벌이 부부 해가지고 월급 한 800, 1000 받아오면 500만 원 적금 따박따박 부어가 범원 애거리에 두산 이부 하나 샀어요. 15억, 20억 주고. 그 이사 들어가는 날 마누라하고 거실에 딱 누워가 와 좋다 좋아. 이거 하려고 우리가 30년 막 이 약물고 안 살았나? 이게 행복이죠?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게 행복이다. 그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모레 파티? 현재를 즐겨라? 전부 그런 이야기가 다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즐거워야 된다. 내가 30년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몸에 골병 들어가지고 맨날 아고고곡 하는데 뭐 30평, 50평 아파트 10억짜리 20평 누구면 뭐하노? 필요 없다. 이 생각이 생리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래 된 거죠. 야, 그 30년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이사 가는 사람 그날 부부가 800에 하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조탁할 때 뇌에서 뭐 나오는지 조사해봐라. 조사해봤더니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파민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파민 그거 알약으로 만들어라. 그래가 아침마다 하나씩 묵자 뭐. 그럼 뭐 돌아다니면 계속 좋은데 뭐 한다고 30년을 고생하면서 살기가. 이 논리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실화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모 재벌 그룹의 회장님이 스스로 생명 연장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생명 연장에 관한 법이 통과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요, 각서를 받습니다. 연명치료 할까요, 말까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연명치료 할까요, 말까요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임의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으로 채택이 돼서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를 그냥 죽여라. 각서 써놓으면 죽입니다.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요. 왜 이 법이 통과됐는지는 아시죠? 내가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다 죽겠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아들내미 딸려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럼 의사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다가 주사기 딱 궁디다 꼽죠. 그게 뭡니까? 진통제죠 뭐. 그리고 얼마? 차트에다가 15만원 써놓고 갑니다. 조금 있다 또 다 넘어가죠. 그럼 딸내미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우리 아버지 다 죽어가요. 하면 뭐라고 해요 와가지고. 또 눈 한 번 이렇게 뒤비보고 뭐 또 주사 한 방 놓고 35만원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담보로 얻는 돈 벌어먹고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왜? 생명은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대신에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뭐를 맞춰라? 대마초를 맞춰라.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식용 대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돈벼락에 앉았고요. 식용 대마를 가지고 그 대마초 히로뽕 뭐 있잖아요. 그 주사 놓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도 상장돼 있습니다. 주식이 상장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개념이 멘탈적 요소에서 뭘로 바뀐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성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신이 되느냐? 제가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보여주는 인상이 거의 2개에서 3개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면 저는 신이에요. 맞죠?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 신이죠. 아는 척하면 뭐예요? 무당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생각을 아는 척하기만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무당들, 점쟁이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처럼 아는 척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거의 다 그렇죠. 그런데 알면 신이에요. 근데 모르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어요. 뇌파 측정을 하면 그 뇌파를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언제 제가 해드리는가 하면 세계 미래보고서 2021 올해 나온 거 이거 조만간 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자욱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카메라가 여러분 뇌파를 측정해요. 그 측정된 뇌파가 제 화면에 떠요. 지금 김병석 선생님이 네 욕하고 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김성현 선생님이 네 욕하고 있다. 이게 데이터로 뜨는 거죠. 그럼 저는 다 보고 있죠. 그럼 전 신이잖아요. 학교 강의장에 애들이 앉아 있는데 뇌파 측정 다 해버립니다. 교수 화면에 딱 떠요. A 학생 지금 너한테 욕하고 있다. 다 아는데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F지 뭐. 그러니까 이게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신성이 돼요. 이 신성이라는 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지죠? 요 기술이 사물인터넷 연결됩니다. 거기서 데이터 취합되죠. 클라우드에서 AI로 분석됩니다.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이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공됩니다. 그것이 내 데이터로 오면 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물인터넷으로부터 빅데이터까지를 아우르는 이야기예요. 즉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세상을 봐버리니까 인공지능 이런 이야기는 하찮은 이야기가 돼요. 근데 인공지능이 세상에 다인 듯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그 짓을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라리 교수의 이 사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꿈꾸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 책의 후반부예요. 자, 이렇게 되면 호모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두 권의 책을 제가 큰 스트럭처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나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인간들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점령했느냐 이 이야기를 쏘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얘네들이 뭘 했느냐를 말하면 전쟁과 질병과 가난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했는 얘네들이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얘들이 또 다른 욕망을 꿈꿀 것이다. 안 죽으려고 할 것이다. 둘째는 행복에 대한 관념이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소확행 뭐 다 이런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성을 가지려고 될 것이다. 자, 그럼 요것을 가진 사람은 뭐가 돼요? 요걸 가진 사람은 신이 되는 거죠. 신이 된다. 그러니 그걸 호모데우스라고 하죠. 신이 된 인간을 호모데우스라고 하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아마 그려지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거냐. 자, 볼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요. 근데 저는 게으르고 머리가 나빠요. 우리 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놓으면 어떤 애가 나와요? 머리도 좋고 성실한 애가 나오면 다행인데 전반적으로 머리도 나쁜 게 게을러 터진 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확률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애를 한 10명 낳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쁘고 머리도 좋고 성실한 놈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9놈은 어름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놈이 고시패스 합니다. 그 놈이 의사가 되고요. 그 놈이 출세를 해서 그 놈이 9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선택했던 전략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들 집안마다 그럴걸요. 우리 집에 뭐 형제들 보면 그 중에 한 놈이 좀 잘 되고 나머지 그냥 살아요, 먹고. 그럼 그 놈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소한 5, 6은 나와야 확률 게임에 승부를 거는데 하나, 둘 나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멸을 꿈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로봇 5억 주고 넣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를 잘라서 좋은 것만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기술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인데 이걸로 우리 와이프의 머리 좋은 유전자, 저의 성실한 유전자만 잘라서 갖다 붙여요. 그거 하는데 돈이 100억 들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으니 그냥 애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이 8살이 되면 똑같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치나 마나예요. 거기다 얘한테 소머즈 눈 20억 주고 하나 끼워주는 거야. 그럼 이 새끼 시험 치다가 이렇게 보면 다 보여 저쪽에 게. 거기다 머리도 좋지 성실하지. 시험 치나 마나지. 야간 무조건 1등이에요. 전교 1등. 대학교도 가장 좋은 데 가고요. 그래가지고 고시 패스하고 뭐 모든 거 다 차지해봅니다. 권력 다 차지하죠. 그래가지고 야가 뭐예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독점해버리죠. 이제 뭐 해요?
야, 장기 바꿔라. 심장, 핵융합으로 돌아가는 걸로 바꿔라. 얼마 들어? 200억. 200억 주고 바꾸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하나 묻고 살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새끼는 안 죽으니까 호모데우스가 돼 있고, 저는 돈이 없어가 이제 보조식품, 비타민C, 뭐 합성이니 뭐 천연이니 하고 그런 건 하나씩 묻고 사는 거죠.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누구는 호모데우스가 돼 있고 누구는 호모사피엔스가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의 첫 마디가 뭐냐? 미래 사회는 신이 된 인간과 신이 되지 못한 인간 두 종류만 존재한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과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이 책 후반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책 두 권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좀 알았으면 싶은 내용만 한두 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오늘 제가 종이라는 것은 교배가 가능하고 그 이세가 또다시 번식이 가능한 상태일 때 종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을 동일한 종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종으로 보는 이유를 이제 이 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얘네들은 종이 완전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화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종족이 달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이야기만 좀 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참 많은데 좀 아쉽네. 요 이야기예요. 그 한국 독자들에게라는 내용도 나와요. 호모데우스에. 이것도 한번 새겨 들어볼 이야기인데요. 한국 독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북한이 유리할까요? 남한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아마 100%가 IT 강국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유리하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 그럴걸? 이유가 뭐냐? 니네들은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니는 아무 짓도 못하잖아. 그걸 꼬집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지금 의사결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이야기 생각해볼까요? 우버라는 공유경제 시스템이 최첨단 경제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카카오 택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 광화문으로 다 몰려갑니다. 그거 결정 못해요, 우리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무인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이거 나오잖아요. 또 아마존닷컴 같은 회사들이 지금 왜 저렇게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 트럭 10대가 운전수 1명이 앞에 가고 나머지 9대가 따라갑니다. 운전수 9명이 해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야, 그거 좋네. 우리나라도 하자 해서 우리나라 쿠팡에서 그걸 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부로 경부고속도로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화물연대 바로 고속도로 점거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북한은 안 그렇다는 거죠. 북한은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가 야, 그거 좋네? 신의주 평양 간 무인 고속도로로 만들려고 끝이에요. 누가 빨라요? 뒤집어질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이 책에.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가 가정이든 조직이든 의사결정이 지금 잘 안 돼요.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없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우리 굉장히 큰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요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이 된 인간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약간 우울해져요? 우울해지죠. 왜냐하면 난 돈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방법 없어요. 그냥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호모데우스예요. 그렇잖아요? 네, 걔들은 안 죽어요. 자식들이 죽을 때 야, 내 머리 카피해가지고 네 머리 심어라. 부모가 가진 지식 그대로 이전시켜버립니다. 데이터로. 그러면 걔들은 계속해서 똑똑하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여러분들 어때요? 기분이. 약간 섬찟하죠. 근데 이걸 하라리 교수가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포크레인 만들어졌을 때 당신이 그렇게 공포스러워한 적 있어요? 포크레인이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렇지만 그 포크레인이 발명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공포스러워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지금 와서 호모데우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그걸 걱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우리 몸속에 피가 흘러요. 무슨 피가?
나보다 열등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죽여버렸던 피가 흘러요. 네안데르탈인을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이유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던 우리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호모 데우스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저는 회사에 가가지고요,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해도 안 피곤하다니까요. 심장이 핵융합으로 뛰는데 왜 피곤해 내가. 근데 여러분들은 8시간만 근무를 시켜도 입이 이만큼 티 나와요. 자, 우리 둘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야, 좀 뭐 억수로 시끄럽네, 그죠? 한 3일 지났는데 계속 투덜거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 새끼 저거 구제에 걸린 거 아니야? 야, 저거 죽여버려라. 이럴 수 있죠. 왜? 우리는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돼지가 구제액에 걸리면 이유를 묻지 않고 3km인가 4km 반경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돼지는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이유 딱 하나예요. 원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가 구제액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돼지 찾아가서 야야 뭐 니 병 걸렸다며 어디 아프지? 약은 묻나? 아이고 뭐 입을 덮고 푹 좀 쉬라. 뭐 그래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야지 가를.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돼지를 다 갖다 끌어 묻어버리죠. 그 논리가 호모 데우스가 볼 때 우리는 뭘로 보여? 돼지로 보이지. 열등하잖아요. 게임도 안 되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네. 책 한 권을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교수를 만나봐도 책 한 권을 외우는 교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가 쓴 책도 못 외워요. 저도 제가 쓴 책을 못 외웁니다. 근데요, IBM의 왓슨 있잖아요. 지금 대구 여기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와 있는 IBM의 왓슨. 가가 책 10,000권을 외우는데 1시간 걸립니다. 와. 우와. 그럼 그 왓슨 입장에서 우리 책 한 권을 평생 읽어도 못 외우는 인간 저게 돼지지. 그게 돼지 아니면 뭡니까? 그럼 가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야, 저거 죽여버려라. 집단 학살할 수 있죠.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퀘션 마크로 던지는 내용이 이 책 말미에요. 자, 이제 오늘 아무튼 제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할 때도 훨씬 더 좀 시간이 더 가는 것 같은 느낌상.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권의 책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박수 주시죠. 제가 데이터는 이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만한 데이터들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굉장히 바쁘게 책 2권을 어때요? 좀 기분이 이렇게 유쾌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세요? 유쾌합니다. 우울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래가지고 호모 데우스화 되어지시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안 그러면 열등한 호모 사피엔스로 존재하다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말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과학의 혁명, 과학혁명으로 번성했지만 그 과학혁명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죠? 호모 데우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과학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놈이 우리를 멸망시키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것이냐가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몇 분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이번에 지금 제가 S24시에 책을 시켜놨는데 유발 하라리 교수에게 도전하는 교수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나하고는 또 다른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책, 이번 과정에서 제가 30권 선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내용이 좀 부실하거나 이런 책은 제가 빼고 그 책으로 대체해서 진행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뭘까요? 제목 저도 모르겠어요. 제목은 제목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몇 분 소감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있으니까 어디 저 정치하는 사람 같다, 그죠? 자, 달빛과 함께 춤을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오늘은 완전 획기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저 이제 막 두렵기 시작합니다. 신에게 점령당할까봐. 그래서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해도 뭐 거기에 해당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계속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장형영 선생님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원장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 강의를 참 잘하시고, 그리고 또 이 책이 상당히 두껍던데, 이걸 다 짧은, 언제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매주 진행이 되니까, 이걸 그 주에 다 읽어서 소화할 것 같진 않은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금방 다 읽어서 다 그걸 소화를 시켜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 내용은 사실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은 좀 M4 세대라고 하는데, 호모데우스로 가면서 사실은 이 어떤 이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사실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네. 자, 또 누가 한 말씀 하실까요? 김진호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숨어 계시지 말고. 우리 가셨나 보네. 자, 김성현 선생님 한 말씀 하실까요? 네, 매주 화요일 교수님 강의 때문에 제가 집을 못 가고 카페에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부분 들으면서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하게 되면은 호모데우스보다 좀 더 발전됐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사실 다 소화를 못해서 다 못 전해드린 건데요. 이 책에 인본주의라는 내용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때문에 이제 역사가 발전도 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까지를 오늘 다 해드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해드렸는데, 그 내용도 엄연히 나오고요. 결국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인류 너희가 만들어 놓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인류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게 요약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종현 선생님 한 말씀. 반갑습니다. 인류가 지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지식은 구글에서 나오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구글에 의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이 그쪽으로 바뀌는데, 양극화가 지금 너무 심하게 되는 게 바로 페이스북의 동영상이, 유튜브의 동영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도 저도 저희 아버님 댁에 가면 맨날 문재인 죽일놈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부모님이 듣는 유튜브가 맨날 똑같은 내용들만 추천하고 근처 내용들만 주는 게 계속 그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아마 AI가 그렇게 주는 건지 모르겠죠. 저 역시 듣거나 보는 유튜브 내용들이 거의 저희 아버님하고 또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는 건데, 이렇게 A, B, C, D 여러 가지가 종류의 생각을 다루어야 되는데, 한 가지로만
이렇게 양극화시키는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호모데우스의 어떤 문제가 지금 현실화되는 느낌도 들고, 그 책에는 또 그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워싱턴 백악관인가요? 국회의사당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도 하던데, 그게 바로 양극화된, 어떤 사람들에 의한, 감정 표현이 더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방면의 지식들을 골고루 습득하는 게 우리 호모데우스한테 지배받지 않게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곡된 정보를 우리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공급해서 누군가를 획일화시키고 그렇게 가져가면서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방법들까지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4시에 나온다고?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 예측 분야의 미래 예측의 전문가 분이 한 분 오늘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석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들리세요?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뭐 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한 말씀 다 들어보면 좋겠는데. 지금 독서 홍성남 선생님 네. 해제하시고.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저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저희 지금 남편이 배가 고파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고쳐야 되는데, 저희 집에 벽돌이 이렇게 2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벽돌이 아닌 저의 큰 양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꼭 도전을 해서 읽어야겠다 이 생각이 꼭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책을 꼭 읽고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죠. 좋습니다. 다음 주 지금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우리 지금 김현정 선생님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1시간이 넘는 양이어서 이렇게 뭐 편집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올려놓고는 있는데 그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못 오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노트를 쓰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권에서 한 줄을 쓰더라도 써야 된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을 읽는 것은 나도 언젠가는 한 권 쓰겠다라는 것이다. 강의를 듣는 것은 나도 언젠가 강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쓰지 않을 것이며 기록하지 않을 것이면 또는 강의하지 않을 것이면 읽을 필요가 없죠. 쓰지 않을 것인데 뭐 하려고 읽느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지 않을 것인데 뭐 하려고 듣냐고요. 강의라는 게 집단 강의만 강의가 아니고 내 자식 앞에 앉혀놓고 하는 말도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내용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이라도 반드시 쓰셔서 노트로 작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꽉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반드시 한 줄이라도 쓰시라는 걸 말씀을 좀 드려요. 다음 주 책은 이제 다시 서양을 한참 돌아다니다 왔으니까 이제 동양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철학자죠. 최진석 교수님, 이 탁월한 사유의 시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저보고 만약에 제가 나이가 지금 한 30대다 이러면 네 누구 밑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볼래 이러면 저는 이분 찾아가서 다시 학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최진석 교수님의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어지려니까 아쉽죠. 자,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해하세요. 책이 2권이나 되는 그것도 뭐 가벼운 책도 아니고 해서. 자, 아무튼 밴드에서 활동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흔들면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